관점에서는 당연히 미국인들이 해리스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의 안정성, 경제의 안전성, 지속성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해리스를 선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태어난 김에 경제일주 유신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이 2개월 남은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 그리고 금융시장, 경제 환경 자체가 크게 변모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략 한 달 여전부터 사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트럼프의 어떤 지지도나 트럼프가 갑자기 급부상을 하면서 트럼프 정책에 이제 우리가 몰입 집중을 했던 시간이 있었다면요. 최근에는 이제 해리스가 오히려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모금액도 높고 사실은 이제 그 지지율 자체도 좀 많이 올라가는 듯합니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과거에 나왔던 이제 정책들 그리고 본인이 입장을 내세웠던 여러 가지 포럼이나 행사에서 본인의 스탠스를 내세웠던 부분들을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정책들을 가져올 것인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사실은 트럼프 이번의 대선은 미국 대선은 트럼프보다도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약간은 더 있는 것 같다, 더 높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쨌든 바이든의 어떤 신재생 정책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 그동안 많이 이제 구축을 해놓았던 공장, 일자리, 그다음에 신재생 관련돼서 이 배터리 이런 공장들이 미국 내에서도 일자리로서 많이 사람들에게 미국 국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이러한 정책을 지속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미국인들이 해리스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의 안정성, 경제의 안전성, 지속성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해리스를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굉장히 금융시장은 반응이 민감하게 이제 나왔지만 중요한 거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2선입니다. 근데 통상 2선 2년 때 대통령의 레임덕이 오거든요. 그 레임덕이 여러 가지 힘을 잃고 뭔가 비난을 얻고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해리스는 이번에 이제 당선이 돼서 만약에 2선까지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8년 동안 어떤 정책의 연속성을 더 지킬 수 있고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해리스 부통령을 더 지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약간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 대해서 재정을 과감하게 풀 거니까 재정이 많이 고갈될 겁니다라고 표현을 얼마 전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해리스는 더한 분입니다. 해리스는 대략 2년 전쯤이었죠. 우리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신재생과 함께 더 나은 미국 재건법 BBB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인프라 투자와 신재생 관련되는 정책들을 한데 묶어서 패키지화해서 1조 6천억 달러의 그 예산을 올리고 그것을 결국에는 양당의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지출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해리스 부통령은 뭐라고 발표까지 했냐면요. 이 금액을 10조 달러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신재생 정책으로의 전환을 완벽하게 10년 안에 끝내야 된다라고까지 이제 못을 봤고요.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브릿지라고 해서 우리가 신재생으로 전환이 되지만 기존의 화석이나 전통 에너지를 일부 쓰면서 가겠다는 입장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재생 전환을 완벽하게 이루고 과거에 이뤄졌던 전통 에너지나 소위 말하는 화석연료 이런 것들은 아예 이제 철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는 돈을 쓰는 규모에 있어서도 신재생을 빨리 가속하려면 10조 달러를 써야 된다. 이 분야에만 10조 달러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1조 6천억 달러도 전부 다 신재생에 쓰는 게 아니고 많은 부분이 인프라에 쓰이고 나머지가 신재생에 쓰여지는 예산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생각해보면 바이든의 10배 혹은 20배 이상의 금액을 해리스는 주장을 해왔다. 만약에 이번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 금액을 그대로 예산으로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만큼 공격적이고 재정 지출에 대해서 오히려 트럼프보다도 더 공격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꼭 염두를 해두십사라고 이제 판단합니다. 특히 지금 에드마키나 코르테즈 하원 의원 이분들이 다 민주당 의원들이신데 이분들하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주의적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이 민주당 진보주의자들과 그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은 뜻을 같이 했던 정책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일자리를 보장하는 거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그 의료 서비스를 갖다가 전 국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바마 케어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 국민들에게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국가가 나설 수 있어. 나서야 된다. 사실 뉘앙스는 이제 나설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나서야 된다라는 이제 당위성으로 결국에는 이제 귀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보건복지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그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가계의 입장에서 많이 정부한테 지원을 받는 금액들 이런 부분들도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요즘에 이제 경기 침체론이 일부 이제 거론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풀 수 있는 분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재정이 적자가 날 수 있고 미국 부채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돈을 풀어서 가계를 흑자를 만들고 가계의 재정을 충분히 아주 굉장히 풍부하게 투입을 하는 요소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게 이제 침체를 앞으로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느냐의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색합니다. 좀 모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가장 큰 메인 화두의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연관해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 우리 바이든 정부에서 대학 학자금 부채 탕감의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해리스 부통령도 그 당시에 이제 바이든이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서 당연히 같은 이제 결의 주장을 했었고요. 여기에 더 나가서 무료 공공 대학을 많이 건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특히나 중저소득층들이 교육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어떤 분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주의적 분배주의는 어찌 보면 이제 버니 샌더스 의원도 사실 굉장히 사회주의적이면서도 분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인권과 분배, 그다음에 재산소득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균화하려는 그런 이제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학자금 부채 탕감뿐만 아니라 무료 공공대학을 건립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국가의 재정은 더 많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 신재생에 대해서 10조 달러를 주장을 했었고 이제 무료 공공대학까지도 건립을 주장했던 점을 생각해 보면 사실 트럼프에 비하면 오히려 재정은 더 많이 쓰여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재정 적자는 해리스 때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십사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틀의 정책 중에서 외교적 틀은 어떨까?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분쟁,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되는 이제 여러 가지 외교적 마찰 이건 어떻게 펼쳐질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작년 하반기에 이제 하마스 분쟁이 먼저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이제 네타냐후가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계속 공격을 해왔죠. 최근까지도.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결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 공격이 너무 이제 총공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도 피해를 본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광경과 현상들을 목도를 하고서 해리스 부통령은 좀 깊은 유감을 표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해서 자기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분들을 보호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당장 민주당 내에서도 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이스라엘이 좀 과한 측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좀 걱정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당의 철학이나 정치 그다음에 가치관 이런 거를 떠나서 기본적인 어떤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대만이나 홍콩 관련해서 그러니까 중화 사상을 강조하면서 대만과 이제 홍콩은 하나의 이제 중국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해리스 부통령이 직접 중국과 대만을 직접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자국들 그러니까 홍콩이나 대만의 자유권 독립성에 대해선 본인이 인정을 하고 이것을 해야 하는
세력이라고 그때 표현을 했는데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재를 하고 컨트롤해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지지한다. 독립성을 지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제 트럼프는 심플합니다. 관세를 매기면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관세나 무역 정책 이런 부분보다도 거기에 앞서서 인권에 대해서 자국민뿐만 아니라 타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 권리 독립성을 약간 저해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 중국이 과거부터 바이든 초창기 시절부터 신장 위구르 지역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인권 탄압을 했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뜨겁게 부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중국 내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과거의 그 트랙 레코드를 보면 이제 해리스 부통령은 그러한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오히려 바이든 같은 경우는요,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세도 매기고 있고 AI 관련돼서 이제 억제도 하고 있지만 사실 시진핑이 독립적이고 약간 공산주의 체계화되는 독단적인 어떤 체계를 가져서 나타나는 중국 내부의 분열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인권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그런 문제들까지도 지적을 굉장히 강력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경제적인 무역 전쟁을 떠나서 중국 역시도 시진핑 체제가 구축이 강하게 되고 있는 와중에 해리스 부통령의 이런 이제 언급과 이제 지적을 하게 된다면 외교적인 마찰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양국 간의 어떤 외교적 마찰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어떤 대립, 이를 더 뛰어넘는 이제 감정적인 대립까지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에 대한 이제 상호 비난이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다. 그래서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인권을 주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는 해리스 부통령은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외교적 분쟁이나 어떤 마찰이나 대립이 더 강화되게 표출될 수 있다. 더 좀 어지러운 형국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 해리스 부통령도 분명한 거는 관세를 매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가서 트럼프보다 더 이제 좀 강력한 부분이 뭐냐면요. 과거에 이제 트럼프가 나프타 북미 이제 무역 협정을 갖다가 탈퇴를 하고 미국 중심의 다른 어떤 프레임의 북미 무역 협정을 다시 체결하죠. 미국 유리하게. 근데 그때 당시에 해리스 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유리하게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여도 미국보다도 소득 수준이 낮은 다른 더 로우한 국가들과 무역 협정을 맺으면 결국에는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 자체가 더 낮은 소득의 국가들의 국민의 일자리로 다 편출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은 미국보다도 낮은 소득, 사실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 다 낮죠. 그러니까 미국보다 낮은 소득 수준을 보이는 그런 국가들과 무역 협정을 맺으면 우리의 일자리를 다 그 국가들한테 뺏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역 협정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비관적이죠. 특히나 무역 협정을 베트남이나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신흥국, 이렇게 좀 개발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신흥국들과 그런 무역 협정을 맺는 경우에는 일자리를 뺏기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무역과 관련되는 트러블에 있어서도 상당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AI는 어떨까? 사실은 미국은 이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던 AI를 규제한다, 뭐 세금을 매긴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AI, 미국 자체의 AI 산업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 세계적 리더십으로서의 경제 패권, 산업적인 패권을 갖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따라오는 중국을 더 컨트롤하고 억제하고 1등을 고수할 수 있는 미국을 만드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I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의 부침은 있을 수 있다. 과거에 이제 그 AI 안전 정상회의라는 이제 포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해리스 부통령이 참가를 하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규제나 정부의 어떤 강력한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이 AI와 관련되는 기업들이, 기술 기업들이 고객의 복지나 지역사회 안전,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해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부분을 더 나아가서 데이터, 개인들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 그러니까 인권과 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권리, 데이터 권리나 보호에 대해서도
침해를 하고 있다. 부지부식간에 침해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단 규제를 다 없애주되 디지털 세금을 매기자라는 약간 경제적 논리의 심플한 입장인 거라고 보신다면 사실 해리스 부통령은 AI 자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감독이나 관리가 중요한데 그러한 법규가 마련되지 못했고 그러한 상태에서 개인의 이득이나 국가나 사회의 안전망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해서 AI나 데이터 관련되는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어찌 보면 과거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그 검사 시절에 법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법을 집행하는 어떤 인물로서 활동했던 이제 시절이 좀 연관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나 사회 안전주의나 법망 여러 가지 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자국이든 타국이든 아니면은 본인들과 어떻게 보면 결을 같이 하는 그런 국가이든 원칙을 어긋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AI 산업을 갖다 죽이기로 연결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도 그만큼 세금을 매기겠다. 그만큼 사회적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전 보장 시스템이나 규제나 법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 AI 관련되는 빅테크 기술 기업들한테 뭔가 부과를 하겠다. 대신 납부를 해라.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AI 관련해서는 오히려 부침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중장기로 보면은 세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좀 타협을 해 나갈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과거의 정책과 스탠스 그리고 발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재정에 대해서 더 확장주의적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만 본다면 재정 포퓰리즘 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 적자에 대한 이제 재정 고갈이나 적자, 부채에 대한 리스크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거를 포지티브하게 해석해 보신다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서 더 많은 돈을 풀어서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버블을 더 좀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부정적인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약간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결국 인권주의나 원칙 그다음에 철학주의적인 부분 자신의 철학주의적인 부분의 입장 때문에 국가들과의 마찰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 정성적인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성적인 어떤 마찰이나 대립이 상당히 있을 수 있고 자국 내에서도 기업들에 대한 어떤 압박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번에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의 과거의 정책 트렌드와 앞으로 우리가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 그리고 이슈가 되는 영상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